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특검의 포트라인에 아침에 섰습니다. 아직도 안 놓은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우병우입니다. 특검은 우병우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라는 말도 명확하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오늘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재용의 영장이 기각된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수사를 많이 해서 보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안종범의 수첩 39건이 새로 이렇게 압수된 부분에 이미 제출했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내부 분란이 벌어지면서 이건희 회장의 사실상 유고 이후에 거기에 이재용과 홍라희, 이부진, 홍석현 간에 트러블이 있었고 최순실이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재용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박은호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화는 짜기 때문에 곤란하고 성마협회를 삼성으로 바꿔라고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삼성으로 성마협회 주관사를 바꾸고 삼성에서 이렇게 이 성마와 관련된 지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부분을 이미 2014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삼성의 합병을 둘러싸서 주식 매각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여러가지 편의를 봐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금융위나 공정위원회에 삼성과 관련해서 다 봐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추가로 조사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현재 4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집안의 내분에서 이재용 편에 서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청와대가 나서서 전방위로 도와준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미러 K 스포츠와 성마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 동계 영재 스포츠 재단도 그렇게 해서 16억 8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성마 지원 컨설팅 계약이 강요에 의했다라고 삼성의 이재용이 처음에는 자진 납부라 했다가 말을 바꿨는데 이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 10월 시점에서 스웨덴 에테보리에 가서 별도로 성마 계약을 하고 실제로 블라디미르라는 30억짜리 말을 사줬다. 아니 강요당하는 사람이 그런 관계가 터져났는데 다시 또 사준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특검은 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명말을 스웨덴 명말을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에게 사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뇌물 공여로 해서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재청구하면 재청구하겠다 하지 뭐가 그래 겁이 나서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요즘 특검하는 꼬라지 보면요. 특검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저는 특검이 좀 유감스러운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특검은 삼성이 30억에 가까운 고가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정유라에게 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정유라가 타던 비타니 V라는 말이 들통이 나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이 사건 초창기에요. 9월달부터 삼성이 비타니 V의 소유주다 어쩌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이 정유라는 블라디미르를 탔는데 자 이것이 플랜 B라고 하는 들통이 났을 경우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덴마크 올브르에 있는 헬그스트란 승마장의 소유주와 계약을 맺었어. 그를 통해서 다시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해 준다는 계약이 플랜 B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블라디미르라는 말에 매달린 부분은 삼성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최순실 일가에 대한 추가 지우의 지원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특검은 이를 뒤집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수십 번 했습니다. 그 말 좀 잘 뒤져라고. 그리고 헬그스트란 승마장과 최순실 삼성 간의 관계는 도피처를 제공할 만큼 긴밀한 사이고, 마필 관리사가 저렇게 짠 최순실이 마지막 도피 순간까지도 마필 관리사를 같이 정유라가 은신한 집에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 월급 500에 기본으로 이것저것 더 줬을 겁니다. 한국보다 더 많은 월급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재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최순실을 만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메모에는 정유라에게 비덕 스포츠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말을 사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황정무는 성마협회 부회장이죠. 최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최 씨 소유의 독일 회사 현지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계약을 논의한 인물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박 사장, 황정무 등을 조사해온 특검은 삼성 측이 20억에 달하는 말 구입비를 20억이라 있고 30억이라 말도 있습니다. 대납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사장과 황정무도 뇌물 공여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특검이 블라디미르 의혹의 열쇠를 풀었다면 430억 삼성 뇌물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최순실 정유라를 지원했다면 삼성이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그야말로 뇌물이죠. 뇌물 약속을 사후적으로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누가 보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강요. 제가 약한 사람 한 명한테 이렇게 패면서 돈 내라 해가 뺏어간 게 강요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에 보도돼서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돈을 갖다가 주는 방법을 약자가 계속 이렇게 직접 주면 곤란하니까 저기에서 주겠다 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강요를 넘어선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뇌물이 그냥 단순히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국민연금의 찬성 부분을 떠나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까지 동원되어서 삼성 일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전방위로 지원을 해준 부분이라면, 사실상 국가기구가 거대 재벌의 횡포를 방지해야 될 국가기구가 거대 재벌의 한마디로 앞잡이로 전락을 했다는 것은, 누가 그 기관들을 재벌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즉 순환출자 위반 등을 찾아서 벌금을 매기고 고발을 해야 될 기관이, 더 나아가서 재벌들의 상장이나 주식과 관련되는 비리들을 찾아내야 될 기관들이 그들을 도우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마치 마피아 조직처럼 돈을 받고 청부로 일을 대신해주는 기구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로서 그냥 절대 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의 경제의 불공정성이나 또 자본의 불공정성을 심사해야 되고 감시해야 될 기구가 총동원되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통령은 재단을 만들고 최순실은 말을 받고, 이걸 또 최순실이 다 관리하고, 기가 찬 일입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고, 박 대통령이 직접 만나 최씨 지원을 부탁한 사람도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이재용이 직접 회의를 열어 박 사장 등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증거들을
추가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똑대하기 전후인 23일, 26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서 정유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삼성 내부 회의를 주재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회의 직후 박상진 사장이 박은호 승마협회 전무에게 정유라를 만나려 가려 하니 자금 지원을 위한 컨설팅 회사 설립을 알아보라고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안종범 등의 새로 확보된 수첩 39건에서 이재용과 박 대통령 똑대 내용이 이렇게 적힌 메모가 확보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지금 이재용에 대해서 오늘 재소환을 한 부분은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투명해지고 특검 연장도 불투명해지고 압수수색도 물 건너 가버리고 나니까 이달 말로 이 특검 수사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신병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라는 이 판단이 작용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이런 특검팀의 의혹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법원은 이것이 뇌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 뇌물이라면 사전에 줬어야 될 건데 사후에 뭘 해줬다 하는데 그것이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하다. 또 박 대통령이 이 일과 관련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증거도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강요가 아닌 뇌물로 볼 만한 정황도 좀 부족하다. 이런 명목으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영장 이 담당을 하는 판사가 기각을 했지만 특검이 뇌물죄를 이재용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수수자로서 최순실 그리고 공모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적시하는 부분이 실패한다면 특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뇌물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뇌물이 아니라면 어떤 게 뇌물입니까? Too big to fail. 너무 거대한 세력은 절대로 이런 일에 걸려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요, 이번에 이재용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된다랍니다. 저보고 무슨 재벌에 대한 분노, 좌파적 어쩌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은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하고 남들 돈 많은 사람에 분노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돈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돈 많다고 분노하지도 않고 돈 없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자, 이렇게 이 터진 일들이 이게 뇌물도 아니고 저 국가의 정책이라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민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사십시오. 저는 나라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만들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센 놈 앞에는 법과 원칙도 작용하지 않고 뒷거래를 통해서 돈과 대가만 난무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100년 전에 미국의 날강도 귀족시대나 미국의 알카포네가 설치던 마피아 시대로 국가가 회귀하는 겁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병우도 또 지금 아직 특검에 안 갔습니다. 저는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나 김종덕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병우가 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병우 차명 계좌에서 뭉칫돈 10억 은닉 자금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명 계좌는 결국 우병우가 변호사일 때 변호사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빼돌려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고요. 우병우가 2014년 5월입니까? 민정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순실과 골프를 쳤다고 골프 해동에 대동한 프로 골퍼의 정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최순실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병우가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국정농단을 이렇게 감추는 최순실 사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순실의 칼잡이 역할을 한 것은 거의 100%로 보입니다. 이수수 특별감찰관실을 날려버리고 언론사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서 이 대응 전략을 짜고 하는 미래 배후에 우병우가 있을 개연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국가장 6명을 날리고 버마, 미얀마 대사를 비롯한 해외 대사 4명을 불러들여서 날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방사청에 압력을 넣고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까라면 까식으로 이렇게 갖고 놀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병우는 김종의 비사실에 대해서도 덮어주고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덮고 이런 혐의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이걸 혼자서 했겠습니까? 우병우는 검찰을 꽉 잡고 한마디로 법조계에 대한 통제 책임을 정권을 우병우한테 줬어. 우병우가 검찰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게 하면서 검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을진데 솔직히 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한 2년 전에 있었던 저를 집요하게 괴롭힌 사건에 대해서도 짐작이 좀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병우는 검찰 수뇌부를 동원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을 건데 지금 특검에 파견 검사는 윤석열 수사팀장 외에 검사들이 다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검사들이 우병우를 조사하다 보면 뭐 롯데 압수수색을 나가기 전에 최순실이 전날에 70억을 돌려주는데 아마 우병우 쪽으로부터 그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에서 누군가가 우병우한테 이야기를 해줬겠죠.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다 보면 이 파견검사, 특검 파견검사의 친정인 검찰이 수뇌부가 폭탄을 맞을 건데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병우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안봉근이하고 이재만이도 지금 특검에 가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전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특검이 검찰을 불러다가 수사하다가 검사를 불러다가 그 검사들이 자기 친정에 대해서는 손 안 된다. 나도 좀 있으면 돌아가서 거기서 승진해야 될 건데 이게 무슨 놈의 특검입니까? 우병우를 제일 먼저 불러가 특검이 조사를 했어야죠. 이제 문 닫을 때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병우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지연제 중에 허접한 거 한두 개 걸고 슬쩍 불구속 기소나 해서 이 사태를 끝내자고 하는 것이 특검의 의도 아닙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재용, 우병우 똑바로 처리하세요. 특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특검에다 자랑하지 말고요. 이 특검도 쇼라고 제가 규정을 해버리겠습니다.